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마음 근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나와 또 나는 동일한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마음 근력 형성에 왜 내면 소통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어떤 존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다. 자기 동일자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 A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A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 물론 사람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한다. 자라나고 늙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그렇게 프로그램화된 변화이다. 그렇게 성장하고 달라지도록 이미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A가 성장하거나 늙어간다는 것은 그냥 A인 상태에 있는 것이지 A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이나 번데기에서 성충이 나오는 것은 변화가 아니다. 원래 프로그램대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서 콩으로 자라는 것은 변화가 아니다. 진정한 변화란 콩에서 팥이 나온다든지 나방의 번데기에서 나비 성충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콩 한 알이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팥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 나방의 번데기가 스스로 나비 성충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유전자 조작 등의 외부의 개입이 없이 한 불가능해 보인다. 논리적으로 A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A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할 수가 없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과연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사람은 분명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자기 동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며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체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이 하나의 실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고 환상임은 현대 뇌과학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졌다. 나라는 자의식은 실체라기보다 하나의 기능이며 현상이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나는 자동차라는 실체보다는 자동차에 달리기에 해당한다. 나라는 개념은 그래서 명사가 아닌 동사다. 자아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며 끊임없이 소통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속적인 내면 소통의 과정 자체가 바로 자아이다. 자아는 지속적인 내면 소통 그 자체다. 자아는 어떤 실체나 사물이 아니다. 많은 학자가 자아 또는 나라는 자의식을 지속적인 스토리텔링 그 자체로 본다.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곧 나라는 자의식이다. 내 인생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내러티브의 성격을 지닌다. 삶의 본질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일화 기억 그 자체다. 자아라는 것 자체가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성한다.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야기로 구성된다는 점은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대개 극적인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다. 의식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의 플롯으로 만들어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구성해낸다. 의식의 본질이 이런 플롯 만들기에 있다. 만틴 콘웨이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일화 기억이 자아 구성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자아 기억 체계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이 SMS는 자의식이 생겨나고 작동하는 본질적인 기반이다. 마음 근력이 약해지면 자의식과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이 부정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된다. 내면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먼저 있고 나서 내가 생각도 하고 소통도 한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내가 하는 생각과 의식 자체가 이미 하나의 소통이다. 나는 내가 하는 소통 그 자체다. 내가 소통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사실 나는 내가 하는 소통의 결과로 생산되는 것이다. 나라는 관념 즉 자의식은 내 몸이 지각하는 온갖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결과다. 그런데 나의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 혹은 의미 부여는 다른 사람과 공유됨으로써 완성이 된다. 내가 아름답게 본 저녁 노을을 너도 아름답다고 하고 내가 맛있게 먹는 밥을 너도 맛있다고 함으로써 나의 경험은 공유된다.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저녁 노을이나 밥은 객관적인 실체로 떠오른다.
너와 나에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어떤 것은 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실체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다. 나라는 실체도 마찬가지다. 네가 나로서 인정하고 그렇게 대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로써 나라는 실체를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드가 말하는 일반화된 타자로서의 나다. 이처럼 너와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관념이 형성되고 강화된다. 나라는 실체는 주어로서의 나와 객체로서의 나 사이의 끊임없는 소통 과정 그 자체이므로 나는 나와의 내면 소통의 방식과 내용을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주어로서의 나는 객체로서의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나는 단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는 환상, 내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인 이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 안에는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 이 여러 개의 자아는 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의 실체로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파악하여 순간순간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인지과학자 마빈 민스키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하나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여러 마음들의 모임이다. 나는 하나의 마음을 지닌 실체가 아니라 여러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공동체다. 나라는 하나의 존재가 내에 자리 잡고 앉아서 내 경험을 파악하고 내 행동을 통제한다는 직관적인 느낌은 허상이며 착각이다. 스티븐 핑크는 의식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내 전체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건이 서로 경쟁하는 혼란스러운 소용돌이라고 본다. 내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건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희생을 사후적으로 내리는데 그 결과 하나의 자아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통제한다는 느낌을 만들어내게 된다. 저명한 뇌과학자들인 리타 카터와 크리스 브리스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자기 나름의 고유한 인격, 욕망, 자의식 등을 지닌 별개의 인격체가 존재한다. 이 인격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나와는 전혀 다른 인격체일 수도 있다. 나 자신이 하나의 실체가 아닐 뿐더러 내 안에 있는 여러 자의 요소가 상호작용한다는 개념은 이 책의 핵심 주제인 내면 소통의 개념과 직결된다. 내면 소통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과 하는 소통이다. 그런데 소통은 두 개의 이상의 실체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 말할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내 말을 듣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나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복수의 실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내가 나라고 하는 자의식은 사실 두 개 이상의 존재다. 많은 뇌과학자가 강조하듯이 하나의 나라는 존재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느낌은 환상에 불과하다. 일종의 사회적인 기억인 언어를 이용한 내면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내면에 두 개 이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 분명 말하는 나와 그것을 듣는 나가 있다. 내면 소통에는 말하기와 듣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내 안에 여럿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며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마음 근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진정한 자기 조절력 형성 훈련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존재를 넘어서는 복수의 실체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 우리는 친구를 부를 때 내 친구라고 하지 우리 친구라고 하지 않는다. 또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하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하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 하지 않고 왜 그럴까? 우리는 부모님을 나의 포함한 나의 낳아주신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부모님 앞에서 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나는 우리다. 부모님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만 낳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또 잊어버리기까지 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실체를 넘어서는 나까지도 모두 낳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라기보다는 우리 어머님이다. 부모님 앞에서 나는 내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복수의 실체임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의도하고 의식하는 나만이 주로 관여되므로 내 친구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지만 부모님은 내가 의도하거나 의식하는 나를 넘어서는 실체까지도 낳아주신 분이므로 우리 부모님이 되는 것이다. 복수의 자아에 관한 내각 연구 사례. 한 사람 안에 복수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내각적인 증거는 많다. 자동차 사고로 뇌의 특정 부위에 심한 손상을 입은 환자인 제이슨의 경우를 보자. 제이슨은 반쯤 의식이 있는 식물인간. 눈을 뜨고 있으나 가족이 친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말을 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한다. 걷지도 못한다. 그냥 눈 뜨고 멍하니 침대에 누워있을 뿐이다. 그런데 놀라게도 그의 아버지가 옆방에서 전화를 걸어오면 제이슨은 갑자기 딴 사람이 된 듯이 의식을 회복한다. 전화를 통해서는 멀쩡하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다가도 그의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오면 그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좀비 상태가 되고 만다. 제이슨의 몸에는 마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공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식이 멀쩡하고 전화로는 대화도 할 수 있는 제이슨, 그리고 그의 의식이 없이 좀비와 같은 상태로 누워만 있는 제이슨이 있는 것이다. 신경과학자라면 라마찬드란은 신경과학자 제이슨의 증상을 텔레폰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였다. 텔레폰 증후군. 우리 뇌는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시각정보 시스템과 청각정보를 처리하는 청각정보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리고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상위 시스템이 ACC, 전방대상 피질이 있다. 제이슨은 시각정보와 ACC가 연결되는 부위가 많이 손상된 상태였다. 그래서 시각정보가 주어지는 순간에 그의 의식은 전체적으로 마비되었다. 그러나 청각정보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과 이것이 ACC 연결되는 부위는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로 청각 정보만 주어질 때에는 의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옆방에서 전화를 할 때에는 저 시각 정보 없이 청각 정보만 주어질 때는 의식을 회복하고 전화로 대화도 나눌 수 있다. 그러다가 전화를 끊고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나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면 그 순간 그의 뇌는 정상적인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것이다. 제이슨의 사례는 인간의 의식이 단일 개체가 아니며 여러 일차적인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2차적인 상위 시스템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뇌에는 진화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다양한 1차적인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한다. 1차적인 시스템은 빛, 소리, 냄새 등 외부 감각에 따라서 단순한 표현과 1차적인 감각만을 생성해낸다. 우리는 점차 진화하면서 1차적인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종합하고 이에 다양한 의미와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 2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의식이다. 결국 우리의 의식은 서로 경쟁하고 선택적으로 통합되면서 떠오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정체의 1차적인 부위가 손상되어서 시각장애인이 된 환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1970년대에 바이스 크란츠가 발견한 환자 지와의 경우에 왼쪽 시각정체가 심하게 손상되어서 오른쪽 영역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벽에다가 빛을 보아도 지와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빛의 위치를 손으로 짚어보라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뭘 짚어보려고 투덜대었다. 그런데 추측을 해서라도 빛의 위치를 짚어보라 하자 빛이 있는 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지와이는 아무데나 대충 짚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부분 빛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었던 것이다. 환자 지와의 경우는 1차적인 시스템인 시각정체와 상위 시스템은 의식정체를 연결하는 신경망이 손상된 상태였다.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눈의 시신경에서 두 정엽으로 직접 연결되는 1차적인 연결망, 아마도 진화 초기에 형성되었을 원시적인 시신경망은 여전히 살아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인의 빛과 의 색깔이나 선의 방향 등도 곧잘 추측해낸다. 이러한 환자들은 의식 영역에서의 시각 정보는 처리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영역에서의 시각 정보는 계속 처리할 수 있다. 지와의 사례는 정상적인 인간의 내 영역 시각 정보를 시각 정체를 통해 의식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동시에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의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무의식은 늘 보고 있다. 우리가 평소 느끼는 하나의 나 이외에도 또 다른 나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용.